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뭐 참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도를 넘어서, 오늘도 계속 이제 주말에, 이란과, 미국이, 뭐 혈견이 잡혀 있다. 이끌려가는 트럼프, 미국이 질질 끌려간다. 이란이 모든 걸 선점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보면은 우리가 같은 보면은 뭐가 이렇게 형세를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제 뭐 국제적 전문가라든지 뭐 아니면 또 뭐 비즈니스 전문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게 딱 보면은 이제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아쉬울 게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이란이 아쉬울 게 뭐가 있나를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란은 지금 다 부서져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또 나가는 유조선도 다 막혀 있고, 그러니까 돈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지나가는 통행세도 받기로 했는데도 못 받고, 그것도 뭐 하나에 얼마야 200만 불? 예, 그러니까 뭐 한 30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억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그것도 뭐 다 합치면 1년에 뭐 한 200조 정도를 예상을 했나 보더라고요. 뭐 하루에 뭐 몇백 개씩 지나다니니까. 그리고 이때 또 뭐야 본인들이 또 몰래 파는 거 있잖아, 유조선, 석유 뭐 그런 것도 지금 다 막혔어요. 거기다 오늘 또 이제 뭐 저 젊은 국방장관 있잖아요, 헤그세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용케 빠져나간 그 이란 유조선을 태평양에서 지금 수색을 해가지고 결국은 잡아내겠다. 이란 유조선이 어딜 가는지 우리 잡아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뭐 굳이 이렇게 뭐 아주 뭐 섬세한 분석을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이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예상이 될 텐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동네에 어디 뭐 조그만 내가 무슨 범죄 조직을 만약에 한다고 쳐도 우리가 사람을 부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또 조직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예? 뭐 밥을 먹여야 되고, 뭐 때 되면 어떻게 회식도 시켜야 되고, 당연히 월급도 줘야 되고, 또 거마비니 뭐니,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 좀 부르면 거마비도 줘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이제 보면 이란 같은 경우는 정규군이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거는 사병 조직이에요, 말하자면 사병. 예? 사병이라고. 그럼 그 사병을 움직일 때는 당연히 뭘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 처자식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애들 뭐 유학도 보내야 되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은 상당히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어느 회사, 좋은 회사라고 보면 삼성이든 뭐 어디든 좋은, 어디 외환은행이든 뭐 어디야, 뭐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뭐 어떤, 뭐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드는 생각이 뭐 자부심만 있으면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월급에 돈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혁명수비대라는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이란이 뭐 딴 거 반도체 수출합니까? 아니면 무슨 자동차를 수출합니까? 오롯이 원유밖에 없어. 근데 그 원유를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전쟁 한 달 동안에는 이란이 재미를 좀 봤어요. 네, 왜냐? 원래 한 60달러 정도로 이제 배럴당 원유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유를 팔았던 그 원유를 이제 전쟁이 나면서 이게 100달러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넘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당연히 이익이 좀 많이 났지. 하루에 이제 팔았던 원유 양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막혀가지고 원래 60달러 정도 받았던 그 원유마저도 지금 못 팔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뭐 우리가 국제정치 전문가나 뭐 금융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게 상당히 힘들겠구나. 저기 좀 매체 안 나왔다 저거. 왜? 아니 그 사람들 뭐 총 들고 있으면 뭐 그 검문하는 사람들 뭐 어디 뭐 정보 검색을 하든 뭐 하든 야 다음 달 저기 우리 월급 못 주겠다 이러면 걔네들이 일을 하겠어요 거기서? 응?
그렇잖아. 더더군다나 그렇게 뭐 종교든 뭐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요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 좀 해주겠다 이런 소리 들으면 걔네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응? 이거 좀 이미 좀 전쟁이 지는가 보다. 응? 이거 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응? 이게 뭐냐면 미국의 나라를 보세요.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군이 사고사로 죽지 않은 그러니까 사고사로 죽은 미군을 제외한 교전 중에 죽은 미군이 7명이에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반전 시위가 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죽는 사람이 많아야죠. 그럼 그 어머니들이나 뭐나 이런 분들이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막 내 아들 죽는다 그러면서 막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거 하나, 또 하나 뭐예요? 민간인들의 피해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군사시설에서 피해가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제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또 여론이 이제 들끓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미국은 되게 자유로운 거죠. 예. 뭐가 이제 희생이 있어야지 이제 전쟁을 뭐 끝만 쳐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적 어떤 희생도 없어. 그리고 물적 희생도 뭐 그렇게 경미해. 비행기가 2대 떨어졌나 그렇죠 지금 현재. 그 조기 경보기 같은 경우는 땅에 있었던 거를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그 본토 타격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전처럼 뭐 젊은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죽고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맞닥뜨려야 될 리스크는 뭐죠? 기껏 해봐야 이제 그 중간선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선거 11월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4월이죠. 예. 지금 우리 그 6월에 우리가 지금 지자체 선거가 있는 것도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월인데. 예. 6월에 있는 지자체 선거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때문에 지금 4월 달인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뭐 영향을 좀, 뭐 신경은 좀 쓰이겠지. 예.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미 임기가 뭐 2번째인 입장에서 더 이상 하지도 못하는데 그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을 한 번도 해먹지도 않을 상황에서 중간선거에 솔직히 진들, 그게 뭐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큰 위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형세를 이해하는 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왜? 이게 경향신문이라든지 뭐 노컷신문이라든지 뭐 JTBC, MBC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막 얼기설기 막 엮는 거야 그냥 뭐 중간선거 뭐 어쩌고 하면서. 근데 미국이 그렇게 힘들면 이란은 얼마나 힘든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예? 이란은 지금 뭐 벌어먹는 게 있어요. 어디서 뭐 지금 중국이 아무것도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원도 아무도 없어. 거기다가 평소에 또 중동 지역 내에서 뭐 이렇게 좀 인심 있는 짓도 안 했어. 늘 뭐 시아판에 뭐네 그래가지고 주변 다 순위파인 국가들한테 매일 모질게 굴고 미사일이나 쏘고 그래가지고 뭐 도와주는 것도 영 없어. 뭐 이런 상황이면 이란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손 내밀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응? 한마디로 주둥이만 간 거예요 지금까지. 뭐 한 게 없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예. 미국은 지금 뭐야 사실은. 미국은 지금도 그냥 맨입으로 돈 벌었어요. 예. 미국은 일본한테 관세 때려, 한국한테 관세 때려, 스위스한테도 관세 때렸죠. 예. 35%. 예. 근데 또 말로만 때렸는데 또 줬잖아요. 또 지금 이제 환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예.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예요. 그럼 달러를 찍어낸다. 기축통화란 얘기지.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에 시달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이에요. 그럼 과연 이 두 나라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시간은 누구 편일까? 응? 누가 시간이 가장 한량하겠습니까? 협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잖아요. 나는 지금 막 초치기로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을 사도 대출이 아주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면 어때요? 예를 들면 뭐 집값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막 잠을 못 자고, 좀 오르면 또 좋아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빚을 안 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왜?
아니 뭐 어차피 내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달이 지금 초칙이야. 예, 매달 초칙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막 지금 시위를 하고 핵심적인 지지층인 혁명수비대의 어떤 충성에 의해서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더더욱이나 그 혁명수비대 월급은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막혀 있고, 지금 그 통행세가 지금 하나도 안 거쳤대요. 예. 하나도 안 거쳤습니다. 왜? 다 막아놨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솔직히 도가내든지 아닌가요? 예. 완전히 도가내든지. 제가 만약에 트럼프면은 저는 굳이 종전을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아니, 굳이 내가 뭐하러 서둘러? 응? 알아서 죽을 텐데. 응? 이미 이제 거의 폐색이 짙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원래 서두르는 거 아니야. 알아서 죽을 거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트럼프라면은 시간을 끌 거라는 생각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휴전 중이에요. 예. 북한이 계속 이제 미국한테 요구했던 게 종전,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 전쟁을 끝내자는 협정을 계속 해왔어요. 김일성, 김정일 때도. 이유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유엔연합사, 한미연합사 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군 사령 해체시키기 위해서. 왜? 전쟁이 끝났으면 유엔군 사령부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 유엔군 사령부의 수장이 미국이니까 미국은 또 당연히 철수를 해야 되는 거죠. 명분이 생기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란하고 종전협정이 딱 맺어지는 순간 호르무즈 해역에 있는 미군 전함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엄연히 호르무즈의 영해는 이란 영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란 영해에 물론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5만 해 앞에 있거든요. 이란이. 근데 미군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얘기지.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미군이 너 왜 거기 있냐, 왜 이걸 막고 있냐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어. 사우디라든지 UAE가 아무리 미군하고 친하다 해도 우리도 그렇잖아. 지금 뭐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다 그래도 왜 거기 있냐 뭐냐 뭐 같은 이렇게 한미동맹이 철저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막 문제제기를 하는데 중동 국가들은 한미동맹 정도의 수준은 아니야. 그런 상황이라면 그 나라들이 미군이 거기 진주돼 있고 일일이 그거 배 하나하나 다 검색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용인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미국은 절대로 빨리 이 상황을 끝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란이 뭐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를 하고 친미 정권으로 돌아섰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같이 연관이 돼 있냐면 핵무기 포기는 이꼬르 친미 정권이에요. 예, 핵무기 포기는 곧 친미 정권인데 이유는 뭐냐면 핵무기를 가지겠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안전보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동맹이 아니라 핵무기를 통해서 국가 안보를 보장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동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동맹을 통해서 보장을 받지 않고 핵무기를 통해서 보장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핵무기가 없어지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역에서 안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안보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중국이라는 어떤 변수도 있지만 중국은 이번에 이란한테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죠. 예, 뭐 갖고 있던 군사력도 거의 다 중국 군사력이 거의 빛을 보지 못했고, 또 미국의 뭐 사실 미국의 뭐 공격 무기를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란이라도 사실 중국한테 그렇게 바랄 것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일단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떤 나라도 솔직히 세계 넘버원의 군사력에 의지하고 싶지 넘버2의 군사력에 의지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뭐 친중이라고 뭐라 그러고 우리 우파들이 특히나 친중을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미국 놔두고 왜 중국하고 친해? 이 얘기잖아. 중국은 넘버2인데 왜 중국 넘버2하고 친해? 이 얘기야.
근데 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이 지금까지 친중을 했느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핵무기가 있으면 굳이 내가 넘버원하고 동맹할 필요가 없어, 이 얘기야. 핵무기가 있는데 뭐로 내가 넘버원하고 얘기를 하나. 근데 중국은 항상 그런 나라들한테만 기웃거리는 거야. 예,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북한도 친미 국가가 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미국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아니면은 안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 보면은 국제정치에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하고 친미 국가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미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거하고 이꼬르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반대로 지금 핵무기를 가지게 되잖아요. 한국이 예를 들면 북한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굳이 한미동맹이 필요가 없어. 핵무기가 있으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필요 없다 해서 우리가 내보낼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여기 지금 보면 골수 민주당파들이라든지 좌파들 같은 경우는 핵 무장을 해서 미국을 내보내자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부분이야. 그게 차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단순히 뭐 국제정치 뭐 존스 호킨스라든지 조지타운에서 국제정치 전공했다 그래도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같이 뭐 솔직히 뭐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듣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왜 그게 보이느냐? 오히려 일반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런 리얼 세상이 더 보이는 겁니다. 예. 학문에 몰입이 되면은 그게 안 보여요. 예. 옛날 롬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탁상 위의 전략을 믿지 않는다. 예. 롬멜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현장의 경험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버리는 것을 이꼬르 미국에게 완전히 안보를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왜 자꾸 이제 이 호르무즈 해역을 미국이 봉쇄하고 나서 이란이 왜 자꾸 이렇게 다가서려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좀 다가서려고 하고 찍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어디 뭐 미사일 날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드론도 안 날려. 네. 이러고 있고 미국이 자꾸 뭔가 지금 조건을 자꾸 바꾸고 트럼프가 자꾸 뭔가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 근데 자꾸 이상하게 어떤 뉴스에서 그냥 내피셜이라도 지금 미국이 수세에 몰린 게 뭐가 있습니까? 뭔가 급한 게 있어야 수세에 몰리는 거냐. 뭐 빚을 빨리 갚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뭘 해요? 아니 미국이 트럼프가 중간권 선거라는 것이 빼고는 도대체 그게 수세에 몰릴 이유가 뭐가 있으며 트럼프 개인의 문제인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 재선도 할 것도 아닌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 임기가 더 이상 하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트럼프가 아쉬울 게 뭐가 있냐는 거지. 어차피 마지막인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년이 정년이야. 그럼 오늘 내가 솔직히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오늘 내년이 정년인데. 그렇잖아.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 달까지만 회사에서 일해.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충원을 뭐 이런 거 하잖아. 똑같은 얘기야. 트럼프 입장에서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네. 미국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뭐 부서진 게 있어. 뭐가 있어. 돈은 다 찍어내면 되지. 응? 미국 증시 오르는 거 봐요. 한번 오늘 보십시오. 그거 들어가서. 나스닥하고 뉴욕 증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벌써 지금 오르기만 한 지가 10일이 넘어요. 뉴욕 증시가 10일째 오르고 있어요. 10일째. 그런 거 안 보면서 계속 그 뇌피셜로 짓거리니까 제가 짜증이 나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증시가 왜 올라?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데 금도 그렇고 석유값이 왜 떨어지겠어요? 지금 석유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WTI가 80달러대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또 새로운 시책을 발표했잖아. 태평양에 있는 이란 선박까지 다 지금 추적하겠다.
아니 지금 만약에 미국이 다급하면은 태평양에 있는 이란 함대를 왜 추적을 해? 응? 추적할 이유가 없는 거지. 예. 본인들이 지금 그 협상에 급급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완전히 뭐 이란이 이겼네 졌네 미국이 이걸 바라는 게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뭐 이 이란 전쟁을 보면서도 세상 보는 눈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단순히 어떤 궤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궤변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근거로 이란이 마음 편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편할 수가 있죠? 내부에서는 지금 막 시민이 뭐 4만 명이나 학살을 해가지고 시위 났는데 4만 명이나 죽였는데 그럼 안 편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응? 그 시민들이 마음 아니 시민이고 지금 거기 뭐 죽인 그 경찰이고 마음 편하겠냐고 지금, 솔직히. 그 애들 죽은 부모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솔직히. 이제 그런 상황이야.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지금 아무튼 역대 최대의 승전이다라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이고 정말 트럼프가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지가 가장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